반갑습니다. 차영TV 차영입니다. 요즘 보면은 자동차 정비라는 이 문화가 참 그러니까는 저죠. 외국에서는 참 길지만 우리나라는 짧고, 그 다음에 너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참 이게 정비인들이 아주 많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유튜브라든지 매개체에서 보면은 이 정비 쪽에 이 정비인들이 뭐로 이걸 하냐 힘든데, 아니면 이제 뭐 끝났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 다 이제 김포에서, 저도 이제 카센터를 하지만 카센터의 김포가 뭐 한 5년 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늘었는데 정비인이 없어요. 이 메케닉이 없다 보니까는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은 이게 정비인이 많이 모자라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원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 정비 학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돈 주고, 이제 저희도 이제 영등포에서 처음에 이제 정비 배우면서 학원 다니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정비도 이제 배우고, 이게 좀 뭐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도 하면서 이제 뭐 자격증 취득도 했지만은, 뭐든지 정비하기 위한 자격증이 첫 번째 이제 하나의 이제 관문이겠죠. 근데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정비를 배우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배우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보면은 이 정비라는 게, 이게 참 보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뭐 이제 고참을 그러니까 멘토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하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보면은, 저도 이제 정비인이지만은 이제 다른 이제 우리 같은 형님들, 동생들 이제 이렇게 소주 한잔 먹으면서 정비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야, 이제 이거 전기차 나오면은 끝났어, 힘들어, 뭐 할 게 없어, 해먹을 게 없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배움에 대한 예를 들어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배움의 순서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정비를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배움의 인지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 순서를 인증을 하고 제대로만 배운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메리트가 있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선배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얘기하기는, 그래도 이 먹고 사는 데 기술이 또 짱 아닙니까? 짱. 그죠? 먹고 사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술이라는 게 뭐, 이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전기 쪽도 있고, 에어컨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이라는 게. 뭐 공정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이 기술에서는 먹고 사는 건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정비 쪽으로 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노력에 대한 대가가 너무 적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리프트를 스토리라고 합니다. 리프트 뭐 많아봐야 카센터에서 평균적으로 2대 아닙니까? 2대. 그쵸? 혼자 했을 때. 둘이 했을 때도 뭐 3대, 4대. 거기서 한 달에 뽑아가지고 우리가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에 대한 대가가 너무 적다. 이런 말들이 돌다 보니까는, 돌고 돌아서 처음 이제 정비를 배우시는 분들이, 야, 이거 뭐 메리트 있겠냐. 다들 뭐 메리트 없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배움의 단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정비를 이제 보면은 처음에 배우는 게 그냥 다들 보면은 애매모호한 거, 고치는 거, 뜯어 말라가지고 그냥 뭐 수리하는 거, 그쵸? 뭐 이런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이 이제 거치면서 이 기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기초라는 게 탄탄하지 않으면 절대 자신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이 생겨야 손님한테 어필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방향을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수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들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 정비사들도 보시면 보시겠지만 대부분 무시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케미컬입니다. 이 케미컬이라는 거는 이제 누가 보면은 뭐 또 그런 거면 야 또 나 또 약쟁이 소리 하나 보다 또 이런 얘기 하겠지만요. 아니 자동차라는 게 사람을 하면 약이겠죠. 그렇지만 자동차는 케미컬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아니 엔진 오일 없이 미션 오일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이제 보는 액체류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플루이드 없이 어떻게 자동차가 굴러갑니까? 기계만 갖고 굴러갑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케미컬 쪽 이 케미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이 정비인들은 소홀하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면 그냥 점검시켜서 하면 되지. 그렇죠. 그것도 답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규격과 이에 대한 성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손님층도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오일을 하나 봤을 때 가성비 나온 싸고 저렴한 거 찾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내 차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요즘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를 보면은 1억 가까이 되는 차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좀 좋은 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성능 위주. 내 차가 너무 비싸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 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도 백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뭐 300만 원짜리 사면 애지중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남자들은 이 자동차라는 걸 애지중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하나의 부분만 꽂히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굉장히 지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정비를 배우시는 분들은 처음에 카센터 가서 뭐부터 배웁니까? 오일부터 가는 것부터 배우죠. 엔진 오일부터 가는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엔진 오일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처음에 하면은 뭐 고장나는 것만 하지 그런 것에 에이 하시는 우리 정비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비사들이 우리가 한번 보자는 얘기죠. 처음부터 왜 엔진오일 바꾸고 미션오일 바꾸고 뭐 이런 거부터 바꾸는 것도 왜 배우느냐.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자, 여기서 이 케미컬이라는 거를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그 전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이해는 갈 겁니다. 사람은 뭐 피가 나요. 솔직히 가만히 있어도 아주 큰 상처 아닌 이상은요. 꼬매지 않은 상처 아닌 이상은 가만히 있어도 자고로 딱지가 생기고 딱지가 떨어지면서 다 나요. 그렇죠? 자동차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오일이 없어서 붙었어요. 뭔가 예를 들어 부러졌어요. 뭔가 기스가 났어요. 아니 외장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평생 스크래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으로 복원됩니까? 자동으로 나요? 안 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라는 매개체가 엔진이든 미션이든 어떤 기계적인 거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케미칼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케미칼이라는 종류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성능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운전자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금전적인 거를 어떤 정보를 입수를 해서 물건을 사서 그쵸? 샵에서 미팅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이 케미컬밖에는 없어요. 이 순정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 순정 케미컬은 자동차라는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에서 만들었을 때 최상의 성능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준점을 줘서 이 정도에 대한 액체, 케미컬을 써야 성능 유지가 됩니다. 이 이하를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어떤 기준점을 주는 거예요. 기준점을. 근데 그 기준점보다 조금 더 좋고 나은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넣었다고 하면 내가 기준점보다는 조금 더 같은 기간 안에는
어떤 예를 들어 부드러움과 예를 들어가지고 운전자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다이나믹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엔진 오일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보면 미션 오일도 다양하죠. 그렇죠? 브레이크 액도 다양하고 파워 오일도 다양합니다. 디폴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런 케미컬류들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기본 지식이 정확하게 머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지보수 쪽에서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 정비는 따지고 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50% 이상 됩니다. 더 되면 더 됐지 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가 나온다. 전기차가 나오면 엔진이 없어지는 거지. 그쵸? 감속기 달려있고 감속기도 액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차 4륜 안 나옵니까? 그럼 디퍼런셜 오일이라든지 TC 오일 그런 건 다 어디 가요? 그것도 다 모다로 작동합니까? 아직은 아니란 얘기죠.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나온다고 한들 브레이크 뭐 어디 도망갑니까? 아니란 얘기죠.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액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액체, 케미컬류, 영어로 하면 플루이드를 정확한 공부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정비를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에 제가 그걸 찍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도 공기를 마시고 차도 공기를 마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기를 마시는 부분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세척을 하고 닦아주고 어떤 방법이 있나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 보면 자동차라는 거는 뭐냐면 뭐 캔 통신, 린 통신 뭐 그런 통신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옛날처럼 뭐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플러스만 주고 마이너스만 주고 그냥 스위치 작동이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는 생각하는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예를 들어서 스캐너를 볼 줄 알고 거기에 있는 스캐너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뭐 헤르츠라든지 프로테이지라든지 이런 단위들을 잘 봐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캐너 사용 방법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형도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전기차 뭐가 나와도 다 똑같아요. 이거는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뭐 12V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전기차는 직류가 아니고 뭐다는 다 교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전기를 교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에어컨 쪽도 우리가 아무리 모터로 해서 돌아가서 하겠지만은 컴프레셔가 안 달려있는 거는 아니에요. 액체가 안 흘러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에어컨도 공부를 해야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브레이크 시스템, 타이어 시스템, 여러 가지, 뭐 배터리도 그냥 간단한 배터리가 아니고 배터리 시스템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고 케미칼부터 전기부터 어떤 타이어까지 머릿속에 정립이 정확하게 돼 있어서 내가 고참만 잘 만난다고 하면 이 정비 업계에서는 굉장히 예를 들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머리 아프고 내가 관심 분야만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습득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뤄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저는 그래요. 이게 유튜브라는 매개체라든지 이런 방송 매개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정비를 배우시려는 분은 꼭 한번 이게 끝까지 보시라는 얘기죠. 이 정비라는 게 진짜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제가 금방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케미칼부터 전기 쪽 이런 거, 그 다음에 고객과의 미팅, 그 다음에 어떤 액체를 뿌려서 녹여내든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지 않으면은 정비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힘들기만 하고 몸만 고생하고 돈은 안 됩니다. 그냥 다른 걸 하시는 게 낫습니다. 대신 이 부분을 내가 꾸준히 배우고 했다고 하면 아주 아직도 방향성이 아주 밝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카센터라든지 뭐 어디가 됐든 정비인들이 굉장히 모자릅니다. 지금 엄청나게 아주 대우를 받습니다. 대신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이 금전적인 게 처음에는 굉장히 짜요. 머리가. 아마 지금 초봉이 평균적으로 한 120에서 180만 원 사이일 겁니다. 어디 가도요. 그쵸? 그런데 내가 어느 능력에 따라 틀리겠죠. 저는 처음에 배울 때 우리 선배님들은 아예 제로부터 시작하는 분들 많고, 저는 처음에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갔다 와서 군대도 정비를 했고, 갔다 와서 처음에 정비를 했을 때 당시 처음에 60만 원부터 받았습니다. 한 달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20년 넘었지만은 60만 원 받을 때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때 최고의 정비를 가진 사람이 20년 전에도 많이 받아봐야 200만 원씩 넘게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은 정비인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냥 잘하시는 분, 그냥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아마 한 좀 나이롱이 좀 많아요. 이 기술이기 때문에 350에서 한 600 사이일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죠. 저도 나이가 40이 좀 넘어갔지만은 이걸 하고 있지만은 제 나이 때 만약에 기사 생활을 했을 때 저도 애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3, 400원 벌어야 먹고는 사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가요. 2020년도에가. 근데 충분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여들어가지고 도전을 한다면, 저도 지금도 도전을 하고 맨날 책 보고 공부를 합니다. 도전을 하고 끊임없이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먹고 사는 지장은 없다. 두 번째는 정비인이 굉장히 모자른다. 취직은 바로 됩니다. 취직은 바로 된다. 일자리 없는 건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에 정비인으로서는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참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로 해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들 옛날에 저희가 학원 다녔을 때니까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그때는 참 정비가 붐이어서 그때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들 보면 나이를 보면 어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요즘 보면은 이 젊은, 저도 젊지만 솔직히 저도 더 젊은 예를 들어가지고 20살 우리 대신 그 어린 청년분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이 정비 문화를 좀 이끌어나가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일반 공업사라든지 뭐 사업소라든지 현대자동차 이런 큰 데들, 아니면 수입자 배우는 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샵에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학교도 정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들이 많아요. 자동차과가 좀 많습니다. 다 그런 데로 빠져버려요. 그럼 이렇게 일반 그 카샵에서는 없어요. 메케닉이. 정비사들이 없다는 얘기죠. 아예 동났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꼭 이런 정비사가 이런 메케닉 하신 분들이 이런 일반 샵에 오시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느 포인트, 내가 케미칼을 만약에 배우겠다 그러면 케미칼을 잘하는 데 가서 한번 배우고, 수입차를 배우겠다 하면 수입차를 잘하는 데 배우고, 그쵸? 하체 보는 데가 있으면 잘하는 데 가서 배우고. 그래서 제가 봐서 한 5년만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은, 돈 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5년 동안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다음에는 굉장한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안 된다는 것보다 이런 방향성으로 잘만 잡고 간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꼭 큰 데라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배우셔서 조금밖에 샵을 하나 차리시고 하면은 요즘은 틀립니다. 고객층이, 저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무주지포트라든지 엔진 오일도 판매해보고, 엔진 오일도 제조해서 판매도 해보고, 지금도 이렇게 뭐 차영이라는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끌어가지고 많이 도와주시면서 정비를 하면서 먹고 살지만, 고객층은 그냥 뭐 오일을 봤을 때 그냥 저렴한 가성비 찾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 차를 아껴가지고 진짜 좋은 거, 성능 나오는 거, 그쵸? 유지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나하고 잘 맞으신 분들, 부드러우신 분들들,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봤을 때는 넓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유, 지금 뭐 오일 사와가지고 몇만 원 안 남는데 다들 그리고 뭐 하면 얼마 안 남는데, 이런 안 좋은 것만 듣지 말고, 내가 정확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정비에 대한 꿈을 꿔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정비인으로서 후배들에 대한 양성을 하기 위해서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의 상담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요. 꼭 내가 뭘 고장나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정비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다 쏟아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돌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뭐부터 어느 부분부터 아직은 괜찮다. 정비인들이 모자란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초가 중요하다. 그리고 케미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 모든 거 파형 보는 거 다 좋지만 그쪽도 굉장히 많이 파고들어야 됩니다. 기초부터. 우리가 이제 또 영상 하면서 좀이나마 이제 정비인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가망성 있는 직업이고 아직까지는 전기차 나온다고 해도 바뀔 건 없습니다. 엔진밖에 안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공부를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많이 흐름에 따라서 하면은 돈은 벌 수 있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진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또 재미난 거 있으면 제가 올려보고요. 요거는 예전부터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안 좋은 영상만 있더라고요. 두 분은 모두 하지 말라고. 네? 하지 말면 누가 정비합니까? 손은 누가, 그쵸? 손은 누가 키워요? 안 돼, 그렇죠? 차는 누가 고쳐요? 정비 이사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드러나 있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차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